자, 우리 이제 카메라 꺼져 있을 때 잠깐 얘기 나눴지만 카카오뱅크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죠. 시세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밀릴 때 그렇지 좀 밀리겠구나 했는데 와 또 확 붙고 그렇죠. 네, 전국민 단타 대회 요즘 활성 계좌가 5천만 개라고요? 네, 그렇대요. 뭐 단타 대회라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막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결국엔 시세라는 게 기세 싸움 아닌가 싶긴 해요. 기세가 이제 확 상승 쪽으로 몰리니까 뭐 저런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카카오뱅크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인터내셔널 지수 조기 편입된다고 해서 수급 영향은 한 2천억 원 정도 더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 뭐 좀 아무래도 뭐 근데 지수 2천억 원 편입 정도면 시총이 지금 33조니까 그쵸. 큰 영향은 없어요. 조족지열이다. 그리고 이미 금요일 날 거래될 때 상당 부분 요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후반부에. CS 창고에서 뭐 거의 600만 주가 넘게 그냥 한꺼번에 기관 매수를 좀 했기 투자자들, 때문에. 뭐 외국인 투자자들 연기금도 많이 샀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덱스를 구성하려면 저걸 사야 될 수밖에 없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는 거죠. 그냥 사야 되는 뭐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었고, 자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대북 관련돼서 지금 2부 순서 준비하는 과정에 뭐 공중파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속도를 낸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재료가 지금 나왔습니다. 뭐 KBS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좀 했고 저희 단독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부 순서의 타이틀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해빙의 기회가 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잘 돼야 되겠지만 이번에 어그러지면은 상당하게 오랜 기간 고초를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관련된 기업은 일단은 식량입니다. 그래서 사조동화원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 6일 날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모두 참석한 영상입니다만 영상 대화를 했지만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열렸죠.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서로의 또 입장 차이라든지 뭐 미묘한 그 간극의 차이 이런 건 느껴졌는데 그래도 뭔가 하려는 의지들은 좀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이고 논평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만 때마침 주말에 나왔던 뉴스입니다만 북쪽에 이제 함경남도 일대 폭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래서 당 군사위 확대 회의 긴급 소집이 돼서 뭐 군사위원회라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해 때문에 복구 문제를 이 표면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게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순서대로 맞춰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 미국 의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것을 물론 그들이 결정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회의 통과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 그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도 생겼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원 뭐 원조 이렇게 되면은 저쪽에서는 또 자존심이 상해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주말에 이제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는데 뭐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치, 이념 뭐 이런 거 다 빼고 결국은 다 빼고 이념 사상 체제 다 빼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먹느자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또 순서대로 맞춰서 한미 외교장관 회의가 통화가 있었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력이 왔습니다. 조건 없이 일단 식량부터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 실제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은 지난주에 민간 교류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부 차원 민간 뭐 인도적 차원 적십자 뭐 표현은 그냥 어떻게 쓰든지 간에 1차분이 올라갔습니다. 뭐 소규모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이제 밀이 올라갔어요. 밀가루가. 사조동화원 제품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한 정보고 2차분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타이틀인데 사조동화원은 그러면 테마로만 볼 거냐? 그건 아니고 제가 항상 이 테마는 거기에 국한하는 거고 이 본질이죠. 사조동화원이 재밌는 게 소맥분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하고 있고 배합사료 부분도 한 20-30% 되죠. 실적이 괜찮아요. 1분기 실적이 매출 945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
나름 좋죠. 2분기도 당연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3분기, 4분기 지금 최근에 그 국제 밀 가격이 멈춰 있긴 합니다만 그 러시아산 밀이 말라 죽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하반기에 원료값이 올라가면은 그것도 가격 반영이 되겠죠. 실적에도 반영이 될 거고 적어도 올 한 해 실적은 한 30%까지도 업사이드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시가총액이 2,300억 원이에요. 네. 뭐 싸 보이고 실적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고 대주주가 사조 대림이 26%, 사조 시푸드가 25%. 그러면 일단 50% 빼고 이것저것 빼면 한 60% 이상은 잠겨 있다. 그러면 40%가 유통이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충분히 이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세는 좀 저런 테마와 맞물리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서 난립니다, 난리. 자기 집에 잔디에 물 줘도 벌금 낸대잖아요. 맞아요. 예. 캘리포니아. 네네. 그러니까 물론 서부에 이게 밀 지역 재배 지역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호텔 캘리포니아 드림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네네. 말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좀 가뭄,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좀 심각해지는 그리스에 상황이고 지금 불났죠. 터키에 불났죠. 터키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또 그리스의 유일한 수출 품목이 뭔지 아세요? 토마토 아닙니까? 올리브. 올리브가 올리브유도 비슷한 거네요. 가격이 또 오를까 봐.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예, 웃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식량 자원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네. 확실히 좀 기후적인 문제가 좀 달라지고 있어서 뭐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뭐 산불 나고 또 기후 이상 기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런 좀 식량 자원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또 약간 대북하고 엮이게 되면 이런저런 좀 또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뭐 사조동화원 뭐 저렇게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무심결에 봐도 이거는 참 잘 모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급등을 한번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확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좀 뭐 소위 말하는 매집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시세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근데 오늘 아침에 방송 나가면 이제 또 붕 떴다가 또 밀릴까 그럴 이건 수도 모르겠는데 있죠. 예. 너무 이제 오른다고 막 그 시세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내용만 좀 일단 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일단 뭐 저도 대북 얘기를 이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피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 뭐 대북 제재 완화를 그냥 해줄 리는 없죠. 그냥 뭐 절대로 그냥 해주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는 좀 있는 건데. 인도적 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생존의 문제잖아요. 뭐 그들의 체제 유지도 그들이 말하는 이제 뭐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만 인민들이 살고 봐야 뭐 체제 유지를 하든 말든 지금 하는데 지금 뭐 수해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코로나 영향도 맞아요. 있고 방역. 지금 그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저쪽에 그 뭐 통계나 뭐 이런 쪽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뭐 일각에는 또 퍼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퍼준다고 자꾸 표현하면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죠. 네. 분명히 이제 요거에 반대급부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인도적 차원 이런 게 좀 가장 큰 거고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유엔과 미국이 먼저 시작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유엔의 인도적인 지원 플러스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너희가 좀 주도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 또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 뭐 이런 걸로 출발을 해서 뭐 경협, 인프라 뭐 이렇게까지 확장 가능성은 좀 늘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도 뭐 그런 기대치는 뭐 해당 종목들 뭐 아나티 같이 이제 뭐 이 금강산 관광에 특화된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일주일 새에 뭐 한 30%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런 뭐 기대치는 관광, 경협, 뭐 개성공단 너무 여기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할 얘기가 있다 보니까 살짝 틀어봐서 약간 살짝 틀어서 저는 이글벳이라는 종목으로 약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F로 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 주말 사이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어요. 뭐 맞아요. 뉴스가 고성 좀 지역에 나왔는데, 그렇죠. 하필이면 고성이라는 접경 지역이라고 네, 하죠. 고성은 이제 접경? 통일 전망대 있고. 뭐 여러분들 아실만한 게 이제 뭐 그 화진포 무슨 김일성 별장 있고 뭐 이런 지역이잖아요. 뭐 옛날에 뭐 보이스카우트 잼버리도 하고 뭐 이런데 멧돼지가 이게 또 뭐 어떻게 꼬리표 달고 넘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협력을 안 하면은 그걸 요 이제 돼지 농가가 한 2,400마리 정도가 있는 거 돼지 농가라고 하는데 지난 5월에도 이제 뭐 한 차례 좀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번 치고 지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고성 지역에서 이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좀 나왔었는데 확산이 안 되길 바랍니다만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족돼지나 이런 야생 동물들한테 또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달리 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또 식량 자원으로 보면은 뭐 이런 또 돈육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북쪽 돼지나 우리 쪽 돼지나 뭐 그렇죠. 돼지는 돼지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예전부터 여러 종목이 있죠. 뭐 팜스토리, 제일바이오, 체시스, 뭐 우리손 F&B 뭐 이런 종목들, 선진. 예,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글벳을 좀 뭐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가장 좀 업력이 좀 오래된 종목이기도 하고, 네. 뭐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대 치사율이 100%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물론 최소화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만 고성이라는 부분, 또 최북단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해 문제, 또 식량 문제 이런 거 하면은 네. 아무래도 좀 가축 쪽에도 뭔가가 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법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열어놓고. 뭐 시장에서의 좀 반응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사실 대북주에 포함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기적인 부분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사성을 보는 거죠. 예, 네. 좀 나왔다라는 그런 점을 봐서 뭐 안 그래도 없는 산림에서 뭐 이제 뭐 돼지 열병까지 좀 나타나면 더 좀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광역 관련된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북 듭니다. 이슈는 제가 이제 조금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거지. 뭐 꼭 이 기업과 이 기업 매칭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진짜 약간 비틀어서 확장을 오케이.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 괜찮은 것 돼지열병 같아요. 관련해서 이글벳을 좀 오늘 뭐 꼭 이 주제만 아니더라도 좀 맞아요. 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북 얘기는 제가 이따가 이따가. 이렇게 대비하라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퍼준다? 우리가 왜 얻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대북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월등히 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맨날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그 리스크를 계속 깎으니까 맨날 디스카운트 되고 이러는데 그거를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교류를 하는데 지금 딱 좋잖아요. 명분도 생겼고 뭐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같이 먹자. 어때 좋아요. 뭐 쌀이 됐건 밀이 됐건 네. 옥수수가 됐건. 근데 실제 밀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자, 제 얘기는 그렇고. 네. 어쨌든 지난주부터 확실히 이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대북 관련된 이슈와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걸 단순히 그냥 남북 경협 테마, 자꾸 이쪽으로만 여러분들이 국한시키지 마시고 맞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전향적인 어떤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남북 경협이 성사된다라는 게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요번에 오늘 이제 아침에 속보가 나온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거 미국 의회 이제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단 한 명의 이제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이제 이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미국에도 이제 재미 이제 우리 한국 동포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0만 명이 가족이 다 북한에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한국인들 재미 한국인들이 이제 북한의 이산가족과 만날 수 있게 인도주의적인 이제 교류를 하는 법안, 그게 이제 오늘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자기들도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 이산가족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거, 화상으로나마 이제 만날 수 있게 교류를 트겠다라는 건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인도주의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크게 태클을 걸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통일부도 상당히 지금 발빠르게 좀 대비를 좀 해 나갈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도 이제 뭐 차장님이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해 주실 때 쭉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서 좀 생략을 좀 하고 사조 동화원 요 종목 차트를 이제 제가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네. 이 저가주라고 인식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뭐 아주 뭐 동전 주식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네, 맞아요. 딱 요렇게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TYM이라는 기업 TY,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동양물산. 네, 네, 여기 그렇죠. 이름을 네.
TYA로 바꿨는데 요 차트를 딱 비교해 보시면 거의 판박이에요. 그러네. 앞으로 사조 동화원이 이제 요런 장대 양봉 캔들이 하나 나올 수 있다. TYM도 일발해서 네, TYM도 했죠. 보시면은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그렇죠. 들어온다. 바닥에서 그렇죠. 이제 서서 이제 이렇게 매물을 이제 이렇게 좀 매집을 하는 패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박스권 이제 뚫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발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TYM도 그냥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트랙터를 북미에다가 농기계. 수출을 농기계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뭐 미국이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부터 해가지고 사실 농작물 작황에 많은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농기계를 생산하는 이 기업 과거에는 그냥 남북 경협이나 뭐 이런 거에서만 이슈를 좀 받았었던 기업이지만 이제 실제로 아까 제가 오늘 뭐 의료기기 기업도 말씀드렸지만 내수가 아니라 이제 수출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굳이 또 연관을 좀 시켜본다면 북한에다가 우리가 뭐 소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밀도 갖다 주고 하지만 농기계도 분명히 갖다 줄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TYM도 남북 경협 이슈 속에서도 이제 주목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 물론 주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강하게 이제 좀 상승을 좀 해가지고 추세는 이제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요 회사가 이제 남북 경협이나 이런 이제 이슈들 속에서 주목을 이제 받았었을 때 2016년이나 2018년 요때에 비하면 아직 상승률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조 동화원 뭐 TYM 이런 식의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좀 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정고점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남북 경협 이슈가 이제 살짝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네. 같이 좀 움직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퍼준다. 막 이렇게 개념을 잡아버리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무형의 자본이득. 리스크를 낮추는 거,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보도된 바, 군 당국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정식으로 하달이 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또 주권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면은 한도 끝도 없는 그 다람쥐 재판기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러니까 할 거라면은 그거를 반대급부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감히 좀 화두를 좀 크게 던졌습니다만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 혼자만의. 저는 그렇다고 뭐 이념적인 거 없어요. 네, 네, 절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제만 얘기합니다. 네. 실리적으로 그렇죠. 실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활성 계좌 5천만 계좌인데 5천만 계좌의 이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전 국민의 이익은 주식으로. 우린 주식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대북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또 반응이 있었어요.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려가고 있고 그리고 네. 좀 시장 전체적으로 좀 이슈가 뭔가 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좀 축소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쏠려가는 이제 그런 직간접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있습니다.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죠? 당연히 주죠.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차장님 말씀해주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만약에 이제 다른 테마들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형성이 좀 되어 있는, 막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섹터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다른 테마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면 남북 경협 쪽이 또 조금 소외가 좀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다른 테마들이 이제 별로 부각될 게 없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분명히 각 섹터별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뭐 꼭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이제 남북 경협 종목들뿐만 아니라 철도라든지 뭐 관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남북 경협 이슈 속에 이제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이제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건 종목의 흐름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다. 코로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산세가 계속 그 뭐 경제 심리적으로는 위축을 주는 요인이 되잖아요. 지금 또 뭐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뭐 그렇죠. 또 각 지자체들도 방역을 또 강화하고 근데 이게 닫는 게 우선이냐 결국에는 나중에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뭐 그런 의미로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 좀 추가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녹십자. 녹십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녹십자는 그거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 나중에 분명히 이게 그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네. 독감 백신도 북한에 또 지원을 분명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죠. 이게 작년에도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 녹십자 이제 그 북한을 이제 지원하는 단체에서 네. 이제 의약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녹십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 모더나 3억 도주 그거 아닐까요? 그것도 근데 이제 실제로 녹십자가 유일하게 의약품 업종 중에서 대북하고 관련된 사업을 했던 이제 그렇죠. 그런 기업입니다. 맞아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예. 확장을 아, 좀 이게 해본다면 겹치는 거면 더 좋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자, 여기까지. 네. 오늘은 뭐 내일 또 뭐가 등장하면 내일은 내일대로. 네. 금연 여기까지. 메이저는 이벤트. 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는데 이번 주도 뭐 정말 중요한 게 많아요. 특히 오늘 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또 열리잖아요. 근데 가석방이 뭐 일단 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가석방이라도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각종 이제 이벤트들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고 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이번 주 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 전략 한번 세워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여튼 NBA 골드 김영민 매니저가 월요일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